자, 선생님들, 이 강에서는요,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선생님들에게 행복을 허락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행복을 허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적인 욕심을 부려보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자, 이 강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쿵푸 팬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제는 역사였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야.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라고 그런 대사가 나와요. 선생님들 오늘 선물 받으셨나요? 네.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선물이죠. 가끔 우리가 이런 선물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자, 저는요, 선생님,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하냐면, 저는 무조건 걷는 걸 좋아합니다.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 행복한 시간. 제가 좋아하는 일은 무조건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걸으면서 찍었던 그 팔당의 물안개 공원 걸으면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이것도 거기에 그 아침 일찍 걸었더니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새 이름을 몰라가지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그런 시간을 찍어보기도 하고, 여기는 그 양평에 있는 그 물소리길을 해질녘 노을에 걸었던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은 걸으러 가요. 여기 사진은 화진포 둘레길인데 굉장히 길었던 그 팔자 모양 큰 호수, 작은 호수 두 개가 있는데 그 호수를 걸었던 시간, 그 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건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 한강을 찍은 사진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뒤에 유람선이 있고 앞에 작은 돛담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배가 사실은 유람선이 더 멀리 있고 이게 작은 배인데 이렇게 사진으로 잡아당겨서 찍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나왔어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저는 되게 찍는 걸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은 여행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진도 제주도 출장 가서 강의 갔다가 저녁 강의였는데 이래저래 낮 시간에는 좀 뭘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첫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카페에서,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오늘은 이 하루를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카페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또 거기서 글도 쓰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여행 시간인데 되게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었고요. 또 제가 좋아했던 저 기억나는 여행 중에 인도 타지마할 그 궁전에 가서 찍었던 그 사진인데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시간만 나면 여행을 갑니다. 저 혼자만 있는 시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시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썼던 시화집인데 그땐 제가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거를 그리는 거, 시화집 만드는 걸 좋아하고, 최근에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송 도전하고 있고요. 신앙송 지도사 과정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아니죠, 지금도 당장 해도 괜찮죠. 제가 조금 시와 함께 사람들하고 감성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어서 신앙송 전문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시간만 나게 되면 저는 이렇게 붓펜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 필통에는 붓펜이 3개가 있어요. 종류별로. 시간 날 때마다 끄적거리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컬러 캘리그라피로 해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면서 공감 터치 핸드크래프트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도 있는데, 제가 그 강의하는 시간에 저는 더 행복합니다. 제가 더 행복해요. 준비하는 시간도 행복하고. 그러면 선생님들,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거. 제가 강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실 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옷 만드는 게 취미시래요. 그래서 혼자만의 옷을 만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또 언제가 있냐면 강의를 가다 보면 오전에 출발을 하면 꼭 9시에 CBS 음악방송 강서구 씨가 나온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그 음악방송 오프닝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운전하고 또 제 손에 뭐가 쥐어져야 되냐면 사과가 들려 있어야 돼요. 아침마다 그 사과 하나를 반절만 딱 쪼개서 쫙 아삭하게 비워먹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의 음악을 듣고 운전하고 그 시간을 저는 되게 저 아깝다기보다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한테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전화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요. 전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무조건 올인합니다. 선생님들 나한테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가져보기 전에 깨달아야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간, 선생님들이 나에게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짧은 시간도 괜찮고 아주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과 먹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글씨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요. 길을 걸을 때 트레킹할 때 기본적으로 15km 이상씩 걷는데 다른 거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정리하러 가냐? 아니요. 생각 정리 안 해요. 가다가 미늘레꽃이 이쁘면 앉아서 사진 찍고요. 또 가다가 강물이 좋으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서서 보고 있고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꽃도 보고 나무 열매도 보고 잎사귀도 보고 아주 짧은 시간인데 괜찮아요. 나에게 허락하는 시간. 근데 또 그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으면요. 아침에 딱 눈을 뜨잖아요. 눈곱만 하고 요즘에 또 좋은 거는 마스크를 쓰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마스크 쓰고 바깥에 나가요. 그럼 저희 아파트 뒤에 약간 이렇게 산책로처럼 만들어지게 있거든요. 긴 시간을 하기에는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5분만 있다가 오기도 하고요. 10분만 있다가 오기도 해요.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요. 그래갖고 5분만 있다 와요. 그리고 나뭇잎이 한번 쳐다보고 있고 또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되면 10분만이라도 바라보고 와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한테 충전이 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었으면 좋겠어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행복하시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행복이 뭐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개념들이 늘 4인 가족이 있어야 되고 또 아파트는 몇 평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행복이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전문가들은 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관적 안정감. 주관적 안정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주변의 어떤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행복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행복을 느껴야 되냐?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행복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느껴야 되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환경이? 상황을 만들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저는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늘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 선생님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의 하와이 그 북서쪽에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미국이 식민지로 있을 때 미국에서 이 카우아이 섬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연구 주제가 뭐였냐면 카우아이 섬을 두고 하는 말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악마가 되는 걸까? 다시 한번. 카우아이의 섬을 연구를 하는데 연구 주제가 지옥과 같은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악마가 되는 걸까? 라는 이런 걸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예요? 카우아이가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모두 악마가 될까? 이게 연구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해 뱃속에 있는 임신한 아이들, 뱃속 태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경까지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카우아이의 섬에 있는 부모들과 환경은요, 마약 중독, 폭력, 알코올 중독, 성폭력, 이런 것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이 섬은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라는, 이제 얼마나 악마가 될까라는 연구를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났지요. 태어나고 자라는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는 이미 아주 어릴 나이에 아이를 버리고 나갔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무능력해요. 폭행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 속에 학급의 리더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배려심이 더 많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나오지? 근데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최악인 아이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황이 최악인 아이들 중에서도 몇 명의 아이들은 계속 다른 아이들보다 대학도 잘 가고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이건 뭘까? 그래서 연구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뭐냐면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련과 상황 속에서도 그걸 발판으로 더 많은 도약을 하고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풍선도 마찬가지고 공도 딱 마찬가지로 딱 눌렀을 때 탄성이 높으면 딱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하와이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배려하고 리더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환경적인 상황에서. 근데 이 아이들이 특징이 나타난 거예요. 특징. 이런 역경을 이겨낸 아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분리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분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와 나는 달라. 정서적으로 분리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특성.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에 몰두했다고 하더라고요. 용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불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종종 불안하잖아요. 무엇인가가 나한테 새로운 것이 올 수도 있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왔을 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요,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더 난폭하게 자기의 불안을 숨기기 위해서 더 난폭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좀 더 다르게 승화시켜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더 오히려 말이 많아지거나 더 많이 웃거나, 이런 사람들 행동 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더 불안할 때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불안할 때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가다듬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불안할 때 어떻게 하냐? 저는 불안할 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얼굴 낯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불안하게 되면 혼자 있어요. 혼자. 말을 삼가하고 트레킹을 해요. 그래서 혼자 막 걸어요. 그때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카우아이에 있는 아이들은 불안, 이런 마음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들을 이런 분리하는 능력, 부모와 분리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활동을 다른 취미에 몰두할 수 있는 이런 자신 스스로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가 행복을 만들어낸다고 라고 얘기하는데 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선생님들, 우리가 카우아이에 있는 아이들처럼 환경이 불안하거나 그런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 머물러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선생님들 개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걸 치유를 했을 때 진정으로 나한테 행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잦은 행복, 잦은 빈도가 많은 행복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행복들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상처받은 것에 대한 마음을 치유하는 책 하나를 또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면 정여울 작가의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라는 책입니다.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 근데 여기에서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목말라 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 부디 유행이나 대세를 따라가지 않기를. 다만 자기 안의 목마름을 세상의 목마름과 합치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의 열정과 세상의 허기를 일치시키는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아까 1강에서 선생님 이런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잣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유행,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세에 따라가면서 내가 아닌 남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란다고 1강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선택했던 삶에 대해서 끊임없는 열정과 그리고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처음에 저의 컨텐츠가 없었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없었어요. 웃음 치료도 했다가 시니어 체조도 했다가 시니어 소양 교육들도 했다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인권 교육도 했다가 시니어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강의가 오게 되면 뭐든지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없는 것이 있었어요.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웃기지도 못하고 또 제가 못하는 것 중에 꾸미는 걸 못해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제 옷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까만색 자켓을 입고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입는 옷이에요. 강의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겉에가 베이지 이렇게 아이보리색 이런 스타일로 입는데 제가 꾸미지를 못하니까 저는 예쁘게 꾸민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 옷을 입고 하면은 내가 아닌데 말도 잘 안 나오고 어색한데 그래서 저는 다르게 채우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의 옷을 입기로 한 거예요.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입으면서 저는 뭘 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을
더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음에 있는 공부를 끊임없이 했고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족한, 남들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예쁨을 저는 그냥 저의 예쁜 말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쁜 말과 예쁜 표정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나의 열정과 세상의 허기를 일치시키는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여기서 세상의 허기라는 말에 저는 또 감동받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또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인문학 강의도 하고 웰다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는 말,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말, 세상의 허기를 달래주는 말, 그런 말을 일부러 하진 않지만 제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 세상에 필요한 말, 허기, 이런 말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깨달음을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책에서 나를 돌보지 않는 나에게서 외상후 성장,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외상후 성장이라는 용어로 나오는데요. 신체적인 손상 또는 생명에 대한 불안 등 정신적인 충격을 수반하는 사고를 겪은 후 심적 외상을 받은 뒤 회복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회복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한 긍정적인 변형을 가리킨다라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해놨는데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들이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죠. 용기를 내는 것도 회복 탄력성입니다. 용기를 내는 거. 두려워요. 그런 용기를 내보는 것. 그것도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내가 행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저는 또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타오르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고. 아무리 바빠도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라고. 에고와 셀프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여유롭게 대화를 나눌 때 나는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더 많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에게 허락하는 행복. 사과 반쪽을 씹어먹는 그 아삭함을 제가 저한테 허락을 했고요. 9시에 들려지는 그 오프닝 멘트와 클래식 음악을 저한테 허락했고요. 단 5분이라도 나무를 느끼고 단 5분이라도 하늘을 느끼는 그 시간들을 저에게 제 스스로가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한테는 바쁜 시간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게 뭐냐면 나를 들여다볼 시간들이, 잊어버렸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진심으로 행복을 원할 때 그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을 허락하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단 1분도 좋고 단 5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시간을 찾는 것이 먼저이겠죠. 행복한 시간을 찾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기적 욕심을 가지십시오. 내 마음에 좀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조금은 잠깐 스톱 시키시고 내 마음에 조금 더 시간을 내는 욕심을 가지시고요. 다른 사람 마음을 챙기는 거 스톱 하시고 나의 마음을 챙기는 것에 욕심을 내보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하나씩 실천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해파랑길 걷고 올레길을 걸은 다음에 산티아고의 길을 걷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중해 크루즈를 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고요. 그리고 저는 또 50세에 저의 토크 콘서트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토크 콘서트 10명이어도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이룰 거예요. 그리고 저의 버킷리스트는요. 한복을 입거나 아니면 한복도 괜찮고 또는 옛날 교복을 입고 창덕궁에 있는 후원을 걸어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래식 기타를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배워서 저의 토크 콘서트에 제가 연주를 해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저 진짜 욕심 많지요. 그리고 또 저의 버킷리스트가 60살이 되게 되면 라인 댄스 강사를 할 거예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즐겁게 신나게 라인 댄스 강사를 할 거고요. 라인 댄스는 뭐 제가 만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송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송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저도 낭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나이상으로는 5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신앙송을 많이 하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진짜 욕심 많죠. 근데 이 욕심을 내봤어요.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해 저는 뭘 하냐? 하나씩 해요. 하나씩. 장기간 플랜을 짜고 신앙송 시작했어요. 캘리그라피 아직 저는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는데 글씨 쓰기를 워낙 좋아해서 혼자 따라하는 시간을 그냥 단 5분, 저 노트가 있어요. 드로잉 노트. 노트에다 그냥 한 번씩 써보는 시간을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 배우게 되면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트레킹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한 3일 걷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상은 15km 이상 걸으면서 저의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즐거운 일을 상상하시고 괜찮아요. 아주 짧은 시간을 하세요. 시간을 쪼개서.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미 기타리스트예요. 토크 콘서트,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리스트고요. 저는 이미 신앙송가예요. 상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50이 넘었을 때 신앙송가로 시낭송가로 할 겁니다. 지금 시도 쓰고 있거든요. 50이 넘어서는 저는 시낭송가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이미 붙을 거라서 저는 신앙송가예요 라고 절을 할 때 이지원은 신앙송가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지금 이미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중해를 여행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 저는 산티아고를 걷고 있어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선생님들 이해하실까요?
우리 아파트에 잠깐 걸어도요, 저는 산티아고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산티아고의 길을 걷는 것처럼 상상을 하고 이미 걷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제가 훈련하는 방법인데 너무 괜찮아요. 선생님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십시오. 선생님들은 이미 시니어 전문 강사입니다. 선생님들이 꿈꾸는 무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제가 버킷리스트를 썼던 것들을 노트를 제가 이렇게 쭉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강의료가 1회당 50만 원짜리 강의를 해야지 라고 버킷리스트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하루를 따졌을 때 50만 원 이상씩 버는 날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저 아무것도 아닐 때 써놨던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닐 때 제 노트에다가 나는 1회당 50만 원짜리 강의를 주 3회 할 거야 라고 써놨어요. 그때 꿈꿀 때는요. 아이고 이걸 진짜 이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루어져요. 하고 싶은 거 써보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에게 행복을 허락하는 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들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십시오. 아주 작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단 1분도 괜찮고 단 2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행복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더 많은 세상을 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자, 1시간 동안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강사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